자, 생명과학원 33번째 강의로요. 복대림 유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대림 유전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혈액형과 관련된 유전이 대표적인 복대림 유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혈액형 유전만 복대림 유전이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정확히 우리가 뭔지 알아보고요. 이 복대림 유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대림 유전입니다. 하나의 형질이 세 가지 이상의 대림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유전을 복대림 유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적용을 여러 방식으로 시킬 수 있지만 이 개념, 이 두 가지 개념이 동시에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의 형질이 세 가지 이상의 대림 유전자에 의해 결정이 된다. 예, 하나의 형질과 세 가지 이상의 대림 유전자. 이걸 이제 가끔 헷갈릴 수 있는데요.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데 한 쌍의 유전 인자가 관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요. 그죠? 거의 대부분 문항에서는 복대림 유전은요, 다인자에선 적용을 잘 안 시키고 단일인자에서 많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단일인자 유전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림 유전자가 이렇게 위치할 수 있는 공간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1과 2가 있다고 이렇게 한 자리, 두 자리 이렇게 있죠. 그죠? 네, 근데 만약에 복대림 유전이 아니고 알겠죠? 복대림 유전이 아니면은 복대림 유전이 아닌 단일인자 유전 같은 경우는요. 어, 대림 유전자가 항상 두 개였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죠. 예를 들어 라지 A와 스몰 A. 그래서 라지 A는 스몰 A에 대해서 우성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대림 유전자의 조합이 라지 A, 라지 A, 스몰 A. 그다음에 스몰 A 이렇게 세 개만 나올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근데 복대림 유전은 뭐라고 했어요? 세 가지 이상의 대림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잖아요. 이 세 가지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헷갈리시는데요. 이 쌍이 세 가지가 아니라 알겠죠? 이 안에 있는 대림 유전자의 개수가 세 가지라는 겁니다. 즉 만약에 복대림 유전자라면 알겠죠? 복대림 유전자라면 이 대림 유전자가 세 개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라지 A, 스몰 A처럼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라지 A 예를 들어 라지 A, 라지 B, 라지 D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우열관계가 이렇게 된다면 알겠죠? 이렇게 된다면은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 대립유전자의 조합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라지 A,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A, 라지 D. 그다음에 라지 B, 라지 B, 라지 B, 라지 D, 그다음에 라지 D, 라지 D 이런 식으로 해서 총 6개가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해 가시죠? 네. 그때 이걸 이제 이렇게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이렇게. 여기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라지 A에 라지 A, 라지 B, 라지 D가 들어갈 확률이 있고 여기에도 라지 A, 라지 B, 라지 D가 들어갈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뭐예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한 쌍에 의해 결정이 된다. 이 포인트. 어, 이 포인트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문항에서 이 복대림 유전을 이제 다인자에도 적용을 시킬 수도 있지만 일단은 여러분이 아는 수준에서는요, 복대림 유전은 일단 단일인자 유전이다 라는 식으로 개념으로 이해하시고 대신에 대림 유전자가 세 가지 이상이구나 라는 걸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이걸 이제 굳이 표현을 하자면요. 1번, 그러니까 복대립이 아닌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라지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라지 A, 라지 A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2번 같은 경우는 라지 A, 라지 A, 그다음에 라지 A, 라지 B, 라지 A, 라지 D, 그다음에 라지 B, 라지 B, 그다음에 라지 B, 라지 D, 그리고 라지 D, 라지 D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복대림 유전은요, 여러분이 가끔 다인자의 유전이랑 헷갈립니다. 다인자는 여러 쌍의 대림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데 얘는 한 쌍으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대림 유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복대림 유전은 단일인자 유전이다라고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복대립유전은 단일인자 유전에 속한다. 한 쌍의 대립유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걸로 기억하시고요. 대신에 일반적인 단일인자 유전과 다르게 세 가지 이상의 대립유전자가 존재한다. 아까 말한 것처럼 라지 A, 라지 B, 그 다음에 라지 D가 있는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인 혈액형 유전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서는요, ABO식 혈액형을 결정한 대립유전자는 라지 A, 라지 B, 그러니까 ABO, 여기는 뭐 라지가 없으니까요. ABO 세 가지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우열 관계는요, 라지 A와 라지 B 사이 우열 관계가 없고, 라지 A와 라지 B는 모두 우성, 대립유전자 O는 열성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혈액형이 그 가끔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복대립이기도 하지만 알겠죠?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공동 우성의 개념도 들어갑니다. 우선은 여기부터 설명을 할게요. 대립유전자가 3개라고 표현하는데 A, B, O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가끔 알겠죠?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이제 가끔 뭐 다른 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A, B, O를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립유전자 A를 갖는다, B를 갖는다, O를 갖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I거든요. 그 소문 그 I 필기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차이가 약간 그 표현 방식의 차이는 있으나 같은 거다라는 식으로 여러분 이해하시고 저는 A, B, O라고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열관계인데요. 우열관계 일단은 복대립유전인 거 알겠어요. A, B, O. 근데 우열관계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네, 그 중에서 여기 A와 B는 모두 우성이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공동 우성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공동 우성은요, 불완전 우성이랑 다르게 둘 다 발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표현형으로 나타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열관계 이걸 정리해보면 이렇죠. 첫 번째로요. 유전자는 3개죠. 유전자 3개. A, B, O인데 A, B, O인데 우열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A는 B랑 우열관계가 같지만 O는 A나 B에 대해서 열성이다 라고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혈액형 배웠잖아요. 그죠? 혈액형 그 개념과 그 도입해서 설명을 하면요. 유전자형과 표현형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제이 AO, AA, AO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BB 그다음에 BO 그다음에 뭐 AB 그리고 OO 이렇게 있죠. 그죠? 네, 각각이 나타나는 이제 표현형이 다르다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A형 A가 5에 대해서 우성이니까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B형이 나타나고요. 여기는 A, B형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는 O형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O형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 적혈구 모양 있잖아요. 우리 적혈구에 이제 그 응집원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 응집원이 이렇게 유전자에 의해서 발현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적혈구에 이렇게 A가 있으면 A형이라고 했죠. 그죠? A형. 그다음에 이 적혈구에 응집원이 예를 들어 B가 있으면 뭐예요? B형이었고 그 다음에 얘네가 이제 둘 다 있으면 이 적혈구에 라지 A와 그 다음에 B가 동시에 있으면 AB 그리고 하나도 없으면 이건 O형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 앞부분에 배운 내용과 연계시켜 가지고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A형, B형, AB형, O형은요 한 쌍의 대립유전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ABO식 혈액형은 한 쌍의 대립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 단일인자 유전이면서
대립유전자가 3개 이상, 그러니까 A, B, O 3개잖아요. 3개 이상인 뭐다? 복대립 유전이다. 그 와중에 A랑 B가 공동 우성인 중간 유전이 나타나고요. 그 와중에 전부 다 중간 유전이 아니라 O는 뭐예요? A나 B에 대해서 열성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몇 가지? 3가지 이상의 대립 유전자를 갖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요, 그 유전 경향성에 있어서 유전 경향성이 분리 법칙을 따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우리 다시 한번 우열관계 확인하면 A랑 B는 같고 O는 이 둘에 대해서 열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판단해 볼까요? 자, 우선 O형은요, 열성일 때만 발현하잖아요. 그럴 때 전부 다 O5가 되겠습니다. 5가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겠죠. A형은 뭐예요? A형은 A를 가져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A는 A를 가집니다. 그 다음에 B형은 B를 가지고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시작해 볼게요. 그 다음에 A, B형은 유전자형이 하나밖에 없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A, B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보시면은 1, 2, 5, 6을 보시면 부모가 5형이잖아요. 5형은 5, 5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5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5밖에 못 줍니다. 즉 자손은 뭐다? 전부 다 A, 5가 되는 거죠. 왜? 5형이니까. 이 5는 뭐예요? 이 부모한테서 왔죠. 그죠? 네.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우리 그 1번 보시면은 1번은 뭐예요? AA가 됐든 A5가 됐든 둘 중에 하나지만 뭔지는 모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AA도 가능하고 A5도 가능하다라는 표현이고요. 다음 3, 4, 7, 8을 보겠습니다. 3, 4, 7, 8 보시면은 B형이잖아요. 그죠? 7번이 B형인데 알겠죠? B형인데 자손이 O형이 나왔네. O형은 뭡니까? 5는 하나는 아버지, 하나는 어머니한테 받아야 되니까 7은 B5가 되겠네요. 이해 가시죠? 네. 근데 이 5가 뭐예요? 이 5가 분명히 뭐예요? 부모님한테 왔잖아요. 그죠? 이 5는 그러면 3한테 받을 수도 있고 4한테 받을 수도 있고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죠? 어쨌든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얘는 AA나 A5. 그럼 얘가 AA라면 얘가 B5가 되겠고요. 아니네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B는 반드시 뭐예요? 누구한테 받아요? 이거 헷갈렸네요. 반드시 뭐예요? 4한테 받잖아요. 그죠? 그럼 5는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3한테 받죠? 그렇기 때문에 A형은 뭐다? 여기 A형은 A5구나. A5구나 라고 볼 수 있고 4 같은 경우는 B가 돼도 괜찮고요. B5가 돼도 괜찮죠? 둘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11번 남았네요. 11은 뭡니까? 양 부모에서 이렇게 봤는데 그러니까 B형이니까 B는 누구한테? 8한테 받고 5는 누구한테? 9한테 받을 수밖에 없죠. 9는 뭐야? 자손에게 5밖에 못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1은 B5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대립 유전 같은 경우는 단순한 개념이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복잡한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3가지가 들어있어요. 특히 혈액형 유전 같은 경우는 알겠죠? 이 혈액형 유전 뭐가 들어있다고 했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단일인자 유전이면서 복대립 유전이면서 공동 우성의 개념 이 3개가 짬뽕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면 조금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 혈액형 있죠. 앞에서 배운 혈액형의 개념과 이거를 연결시켜주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ABOC 혈액형은 이런 식으로 가계도로 분석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복대립 유전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